가상화폐에 대한 제 입장은 아시죠, 박명수 씨? 저희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때 하지 마라. 그리고 본방송 때도 사실 가상화폐에 대해서 투자하지 말라는 쪽에 항상 의견을 두고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젊은 세대의 반론도 만만치 네. 않습니다. 우리한테는 이게 유일한 로또다. 그리고 당신네 세대들은 주식, 특히 부동산으로 돈 많이 벌어놓고 왜 우리는 주식 부동산도 못하는데 돈이 없어서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는 이제 울분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최근에는 금융 당국자 한 분이 이 분야를 두고 잘못된 길이라고 표현해서 상당한 공분을 사고 있는 것도 네.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입장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잘못된 길이라고만 할 게 아니라 만약 잘못된 길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럼 어떤 길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특히 20대 저야말로 전형적인 흑수저였기 때문에 제 테크 경험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꼰대 같지만 꼰대 같지 않은 얘기를 좀 해볼까. 진짜 소장님께서 흑수저였는 제가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흑수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진짜 부동산 투기 하신 적 없으신가요? 부동산 하신 적 투자 없으세요? 투기를 합쳐서 네. 부동산 분야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예. 돈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결혼 10년 차에 제 집을 마련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도 맞벌이로. 네. 예. 그 후에도 뭐 아이들이 워낙 커가면서 집을 조금 평수를 넓힌 기억은 있습니다만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 부동산 투기든 투자든 그 분야에 대한 거부감이 저희 세대에 상당히 컸고 네. 그래서 실수요 이상의 것을 누리는 게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잠재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30대 후반쯤 되니까 친구들, 대학 동창들 사이에서 강남으로 가자는 붐이 일었어요. 그때 막 새 아파트들이 건설되면서 네. 친구 따라 강남 갈 걸 하는 후회를 가끔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하고 저하고 이제 계급 차이가 워낙 벌어져 버려가지고 가지 않으셨군요. 네, 전 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안 했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안 하셨으니까 소장님의 말에 좀 더 신뢰를 갖고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어떤 이야기 오늘 전해주실 저는 건가요? 3가지 정도의 룰을 20대 때 만들었고 평생 지켜오는 것 같아요. 네. 그 3계명, 3계명. 20대 흑수저를 위한 3계명 정도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한 가지 소득에 안주하지 마라. 행사 많이 뛰시잖아요. 많이 뛰죠. 한 가지 소득에 안주하지 않는 아유 거죠. 전혀 그렇지 않죠. 일이 들어오면 열심히 해야죠. 그럼. 예. 저는 처음 어떤 언론사 인턴을 했는데요. 노란 봉투에 월급을 받았는데 38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걸 받는 순간 정말 기쁘다는 생각보다는 아득했어요. 아니, 어떻게 생활을 할까 이걸로. 뭐 인턴이었으니까 좀 더 작긴 했습니다만은 제 유흥비로도 부족한데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술을 좀 지금도. 줄이시지 그러셨어요. 줄여도 그래도 안 되던가요? 가족 생활비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했으니까 그래서 막 생각을 하던 끝에 다른 소득원을 찾아야 되겠다. 근데 마침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영어 과외 같은 걸 했었는데 이건 계속해도 되겠다. 그래서 믿기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더블 잡을 뛰는데 그때는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일요일 하루가 쉬는 날이었는데 그날 과외를 하러 갔어요. 서글펐죠. 갓난 아이들도 보고 싶었고 했지만 압구정 김 선생의 삶을 살았죠. 그 당시 투잡을 예, 근데 그 당시에 투잡 부지런히 뛰었더니 그 월급보다 많은 가외 수입이 생겼어요. 네. 회사에는 물론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죠. 또 뭐 회사 경쟁을 할 때 불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평생 그 일 이후에 단 한 번도 한 가지 직업만 했던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뭐 평생 고용의 시대도 아니고 회사가 여러분들을 먹여 살려줄 것도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다른 소득원은 없을까에 대해서 고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계명 1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한 가지 소득에 안주하지 마라.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바로 2계명 들어가 볼까요? 예. 몸값을 높일 한 방을 준비해라 이렇게 저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제 글을 쓰는 직업이었어요 처음 시작이. 네. 근데 외환위기가 터지고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국민, 정부, 금융권, 기업들이 다 당황했어요. 그래서 가끔씩 저한테 의견을 물으려고 불러요. 저도 그 당시에 잘 몰랐는데요. 그래도 조금씩 생각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으니까 갑자기 글 쓰는 직업에서 말하는 수요가 생긴 거예요. 쏠쏠했어요. 의견을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그렇죠. 많았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데 말을 썩 잘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아니 진짜 이 그랬어요. 이야기는 제가 네. 공감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편은 아니어서 계속 그 말하는 연습을 했어요. 발음도 시원찮고 사투리도 많이 쓰고 그래서. 원래 잘하셨던 게 아니라 연습을 하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그 신문을 많이 소리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고 아나운서 분한테 이렇게 좀 코칭도 받고. 네. 그 제가 우연찮게 어떤 경제 프로그램, 대중경제 프로그램 1세대가 됐는데 그때 첫 프로그램 맡고 나서 발음이 나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발음이 장단음이 구분이 안 된다는 이런 지적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그 스승님을 한번 모시고 상당히 피나는 훈련을 했답니다. 근데 지금도 이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을 한번 모시고 피나는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고난 발명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냥 어디에 그냥 가셔도 말을 한 3시간 정도는 하실 수 있는, 이건 태어나실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잘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말 잘하는 게 아니죠. 말이 많은 거죠. 말도 많으시긴 하시고요. 예. 뼈가 있어야 중요한데 뼈를 담는 노력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통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몸값을 높일 한 방을 준비해야 되는데 한 방. 20대에 아주 적절한 거예요. 네. 뭐 지금이야 영어 공부하는 것들이 몸값 높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저희 때는 영어도 중요했거든요. 영어를 아주 잘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마침 저희 회사에 또 미국에서 오신 파견 근무자 한 분 계셨는데 그분 붙잡고 매일 밥 사 먹이고 술 사 먹이면서 영어를 배우려고 했던 네. 기억도 나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 몸값을 높일 그 분야에서 네. 한 방을 준비해야 돼요. 한 방을 때리기 위해서는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몸값에 도움이 될 게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네, 2계명까지 만나봤고요. 마지막 그럼 3계명인가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요. 청년은 늘 사회에 불만이 많잖아요. 그리고 변화를 바라고 저 자신도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발전을 바라는 욕구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늘 갈등을 했어요. 공부보다는 소주를 마시고 세상 일에 대해서 한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술을 했는데 줄이셨어야 돼요. 지금도 그건 맞습니다. 지금도 이제 20대 분들이 그러는데요. 그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세상 걱정을 하지만 세상은 여러분을 돌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친구들 중에도 저랑 같이 세상에 대해서 한탄하던 친구들 중에 몰래 자기 이해를 추구하고 이익을 챙긴 친구들이 많아요. 네.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는 제 또래들이 다 그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뒤에서는? 저만 그냥 순진하게 한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지금의 20대도 세상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되 네. 자신의 것은 자신이 챙겨야 된다. 한마디로 믿을 것은 자기밖에 없다. 믿을 건 나 자신뿐이다. 그런데 이제 과신하면 안 돼요. 네. 세상의 모든 일을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재테크에 대해서도 그게 가상화폐가 됐건 주식이 됐건 부동산이 됐건 무조건 이래야 된다는 답은 없고 환경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남보다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조금 앞서가야 벌 수 있는 게 재테크인데 네. 남하고 똑같이 따라하거든요. 대부분의 20대들이. 근데 남보다 조금이라도 앞서려면 자기 생각이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책도 읽고 성공예감 같은 방송도 듣고 자기 생각을 갖춰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뭐 지금 얘기 세 가지 들어보니까 다 원론적인 얘기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실지 모르는데 이런 게 몸에 배면 10년 후에는 차이가 확 벌어져요. 그러니까 괜히 한 방을 노리시다가 큰 낭패를 보지 말고 첫 번째는 한 가지 소득에 안주하지 마. 만약에 뭐 일이 없어서 네. 소득을 더 벌 수 없다. 여러 가지 좀 꾸준히 일이라도 찾아보시라고 권하고 싶지만 그러면 줄여야죠. 필요한 경비라도 내가 쓰는 돈이라도 줄이는 방식으로 새로운 소득을 만들어내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몸값을 높일 한 방을 준비하라는 거 또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갖추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는 수밖에 없다는 네. 세 가지 생각으로 해야 되는데
결국 10년 후쯤 되면 이게 몸에 밴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가 꽤 재테크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벌어져 있을 거다. 이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아무 대안 없이 가상화폐 하지 말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 투자도 해보신 적이 없는 우리 소장님께서 오늘 알려주신 20대 흑수저를 위한 3계명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뭐 더 저희가 솔깃할 만한 내용들 전해주실 거죠? 더 솔깃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